얼마 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 유기동물 역시 가장 많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. 특히 40%의 청년 1인 가구 유기 가능성을 주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. 현 상황 실제로는 어떤지 김우신 PD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거 진짜 맞아요? 일단 기사를 접했을 때 기사에 조사된 그 유기동물 발생 현황 자료가 2017년부터 21년 사이 조사된 자료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통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.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누구나 그 유실유기 동물 등록된 건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처음 알았다. 이런 것도 해야지. 그럼 예를 들어서 관악구 유기동물 유실 건수 봤을 때 실제로 계속 늘어났고 뭐 1위일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?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자료가 그 18년도까지는 자료가 나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19년도부터 나온 자료를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요. 그 관악구 유실 유기 동물 건수가 2019년에는 158건, 그리고 2020년도에는 693건, 21년도에는 597건, 22년 1월부터 현재 오늘까지 검색을 해봤더니 244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참 어려워요. 이런 거 있을 때는 코로나의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이랬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잖아요. 연도수가 딱 그렇잖아요. 두 번째로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걸 유기동물 관련된 신고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전에도 많았는데 네. 유독 이 시기 때 많이 알려져서 홍보가 되면서 되어졌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솔직히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. 네. 어쨌든 이 수치 자체를 보면은 2022년도 이제 11월, 12월 두 달 정도 더 지나야지 뭐 1년 통계 수치 나올 텐데 네. 이 수치 차이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? 일단 그 관악구에는 그 관악산이 있다 보니 야생 들개로 인한 그 들개 포획 건수가 잡힌다고 해요.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 길고양이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. 그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그 건수가 좀 높게 나타난 것이 90% 정도가 다 길고양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치가 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보통 유기견 하면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유기한 것보다는 길고양이로 인한 원인이 클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럼 전년에 비해 올해 유기동물이 반으로 줄어든 데에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일단 그 관악구 그 관계자분과 통화해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됐던 사실이 관악구에 있던 보호센터를 다른 구로 좀 옮기게 됐다고 해요.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, 이번 연도에는 유기유실론 집계된 숫자 중에 고양이보다 오히려 개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아유, 참 정말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진짜 근데 어렵겠다. 지금 상태로서도 이제 정확한 통계를 뭔가 그래서 왜 우리가 관악구가 1위라는 거야? 기사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. 올해 기사를 보더라도 궁금증이 더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네. 관악구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유기견 역시 많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 관악구 측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나요? 그 관계자분께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사를 접하고 그 내부 검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나왔다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, 그 17년도부터 전년도까지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사가 설득력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수치를 하면 1위는 아니다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까지 만약에 여기 수치에 들어간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,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. 기사 좀 뽑기 너무 어렵다. 1위라고 해놓고 VS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설득력 떨어진다, 뭐 이렇게라고 하기도 좀 어렵네요. 그렇죠.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요.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또 그 뭐 코로나가 영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, 제가 지난 7월에 그 휴가철에 많이 발생한다는 그 소식이 많이 들려서 그때도 한번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또 큰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이 됐었어요. 네, 계속해서. 네,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꽤 됐는데요.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유기하거나 유실이 되더라도 견주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실제로 유기와 유실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?
그 실제로 유실되는 경우가 40% 정도이고요. 이제는 그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동물 등록을 해둔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유기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고양이의 경우는 동물 등록이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길고양인지 유기 고양인지 그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하다고 해요. 그래서 고양이 동물 등록제가 아직까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도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생각보다 유실되는 그 비율이 되게 크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 말씀을 나누면서 추측인데 그 동물 등록을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기존에 살던 구로 잡히게 되겠죠. 네,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네요. 네. 타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유기견에 대한 지역별 수치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관악구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반려견, 반려묘와 함께 시작할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에 유기동물도 가장 많다라는 기사의 제목은 기존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네네. 네. 그리고 어쨌든 이게 청년 인구가 많아서 이렇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통계라든지 이런 조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. 분명히 유실되는 것은 유기견 자체가 많다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퀄 뭐 청년 1인 가구가 많아서 추정된다라는 건 글쎄요.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네, 김우신 PD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